이번 총선을 통해 꾸려질 21대 국회, 다음 달 말 개원과 함께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이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TV는 새 국회의원 300명이 일하게 될 국회의사당의 현장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그곳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7시간 반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전국의 흐름과 국회 운영 큰 변화가 생겨날 텐데요. 정치부 구하림 기자와 함께 이번 총선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구하림 기자. 이번 선거에는 조금 이런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음 대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총선이 지나면요, 대선 전국에 서막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 총선 성적표가 또 이른바 잠룡들에게는 대선 가도로 가는 첫 고비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각 진영에서 차기 대권 주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가 서울 종로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쪽은 당내 지지 기반을 확실히 하고 또 진영 내에서 독보적인 1위 주자로 입지를 굳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는 쪽은요, 이 리더십 위기에 빠지면서 앞으로의 대권 가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두 후보에게는 이번 총선 이 종로 지역구가 단순한 의석 한 석 이상의 의미가 달려 있을 겁니다. 네, 두 사람 외에도 여권에서는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라던가 아니면은 경남 양산의 김두관 후보도 있겠고요. 또 지역구 선거에는 불출마를 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비례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대권의 발판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서울 광진을 있잖아요. 여기는 네.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이곳에서 그야말로 정말 정치적 생사를 걸었다, 이럴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4년 전 종로에서의 패배를 딛고 대선 주자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오세훈 후보와 붙는 상대방이 정치 신인이기는 하지만 만만하지만은 않은 상대입니다. 바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렸던 고민정 후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할 때부터 이 고민정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까지 여권 핵심 인사들이 그야말로 총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견제 속에서 오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그만큼 정치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광진을 선거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통합당 상황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두 당 외에도요,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도 이곳 국회의사당 주변에 선거 상황실 마련하고 민심의 선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이 워낙 양당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 네. 그 다른 정당들의 선거운동이 상대적으로 좀 가려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진영 구도가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 정책은 없고 공방만 이어졌다, 이런 비판 각 정당들이 모두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키워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였을 텐데요. 코로나19를 둘러싼 각 정당, 각 진영의 논리 그리고 주장들도 좀 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당을 뽑아줘야 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당이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의 주장이 치열했고, 또 선거운동 막판으로 갈수록 막말 파동까지 더해지면서 또 후보들은 물론이고 지도부에서도 좀 거친 언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호, 또 민생을 돌보는 정책 대결이 좀 없었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 그러니까 어느 당 찍을지 결정을 못했다는 중도층 유난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하림 기자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어느 당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유권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바로 부동층이겠죠.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35개나 되는 정당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유권자들의 결정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인 텐데요. 끝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 어디를 선택하는지 그게 이번 총선의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는 언제나 더 나은 변화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여도 야도 상대방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저희 연합뉴스TV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